안녕하세요, 컴군입니다. 다시 월간 견적으로 찾아뵙게 되네요. 12월에서의 변환점은 1650 슈퍼가 출시가 되었죠. 이게 한국에서는 영향이 클 것 같은 게 RX 570이 가성비 그래픽카드로 지금까지도 그렇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RX 570이 아니라 RX 580보다 게이밍 성능이 좋게 나온 데다가 국내에서는 RX 570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가격까지 오른 상황이라 RX 570의 가성비 갑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거 외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인텔 F 시리즈의 가격이 나죠.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1700KF는 지금 시장에 재고가 없을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12월 되면서 부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오르는 기세가 없네요. SSD 250기가 가격이 소폭 오르긴 했으나 큰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매월 진행하는 견적이 사실 가성비 좋은 스탠다드한 제품들로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월간 견적이 무난한 구성밖에 안 나와서 내가 이번 달에 컴퓨터를 사거나 지인이 컴퓨터를 산다면 이렇게 짜겠다라는 견적 5가지를 별도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월간 견적도 물론 다른 작업도 가능하지만 거의 게이밍 위주로 추천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업용 같은 경우에는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존의 가격대별 추천 견적부터 가겠습니다. 기존하고 다른 점은 기본 케이스가 앱코의 6펜이라는 케이스가 출시가 되었죠. 2만원대 가격인데 디자인도 이쁘고 펜이 6개 달린 미친 케이스라서 당연히 기본으로 넣었습니다. 사실 무난하게 추천해드릴 케이스 고르기가 가장 어려운데 이 가격에 이 디자인에 이 성능이면은 이건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기존에 기본으로 쓰던 디아나 케이스가 매장에 100개 정도 재고가 남아있지만 이 정도면 바꿔야죠. 첫 번째로는 30만원대 견적입니다. 이 견적은 항상 빠질 수가 없죠. 3200G와 3400G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2200G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화 감상 그리고 간단한 롤, 피파 등을 하기에도 무난하고 이 가격대에는 사실 대체되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50만원대 견적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RX 570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인텔 i3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만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가격을 많이 내렸죠. 이 정도면은 배틀그라운드까지도 할만할 정도로 돌리기에 무난한 견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60만원대 견적입니다. 마찬가지로 RX 570이 들어가고 A320 EX 게이밍 보드가 PBO도 잘 먹고 레모버도 잘 먹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의 컴퓨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오버클럭에 따라 성능 차이도 볼 수 있고 이 정도부터는 옵션 타협만 하면은 어느 게임이든 원활하게 돌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144Hz는 게임마다 조금 다를 것 같네요. 네 번째로 70만원대 견적입니다. 새로 나온 1650 슈퍼와 i5 9400F가 들어갑니다. 간혹 i5 9500F가 클럭이 좋은데 왜 추천 안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가격이 예전처럼 만원 차이라고 하면은 저도 9500F를 추천드리겠지만 가격 차이가 3만원 정도 나는데 사실 0.3 클럭이라고 해도 실제 성능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9400F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견적은 워낙 그래픽카드도 가성비 좋게 나왔고 고가형 모니터를 쓰지 않는 이상 부족함이 느끼기 힘든 전형적인 국민 게임용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70만원대 견적입니다. 인텔이랑 동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PBO와 레모버로 조금 더 성능 향상을 노릴 수 있는 견적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스탠다드한 국민 게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외에도 영상 편집이나 다른 멀티 작업을 동시에 하신다면은 3600으로 CPU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70만원 후반대 견적입니다. 그래픽카드가 1660 슈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정도부터 어느 정도 144 프레임이 유지가 되며 본격적인 게임용 P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마찬가지로 70만원대 후반 라이젠 견적입니다. 동일하게 이 정도부터 144 프레임 유지가 어느 정도 되지만 요거는 오버클럭을 해서 성능을 좀 더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160 슈퍼 이상으로는 고헤르츠 모니터나 아니면 고해상도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모니터를 안 쓰시면 사실 높은 그래픽 카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래픽 카드만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90만원대이고요. 아홉 번째 인텔입니다. 100만원대 견적이고 2060 슈퍼가 게임돌이로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죠. 열 번째로도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게임용으로는 가장 추천드리는 견적 중 하나입니다. 11번째로는 110만원대 견적입니다. 이것도 추천드리기는 하나 이 정도 가격이면 GPU도 3600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딱 스탠다드 즉 표준 기준에서 추천드릴 만한 견적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조금 더 줘서 내가 구입을 하거나 지인한테 추천을 할 만한 5가지 견적
견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 견적입니다. 라이젠 2600이 들어가는 견적이고요. 사실 이 견적은 게임이나 작업 둘 중에 편중된 견적은 아니고 라이젠 2600 CPU가 6코어 12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CPU임에도 가격이 저렴해서 아직까지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CPU인데요. 확실히 3세대랑 비교해서는 게임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나는 게임 프레임에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고 게임도 적당히 즐기고 게임도 하면서 뭐 방송도 보고 영상 편집도 하고 뭐 녹스나 모모로 모바일 게임도 여러가지 돌리고 이런 식으로 나는 적당히 여러가지 작업을 하지만 딱히 몰두해서 하는 게 없다, 이럴 때 추천드릴 만한 견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뛰어난 부분은 없지만 다 평타 이상 하는 성능을 끌어내줘서 추천드릴 만한 견적이네요. 두 번째로는 120만원대 견적입니다. 제가 게임용 컴퓨터를 산다면 무조건 원픽이 이렇게입니다. 여기에 잘만 오피마2 쿨러 정도 추가해 주시면 디자인이랑 성능 둘 다 잡을 수 있고 PBO랑 레모보다 어느 정도까지 땡길 수 있는 견적이라 가장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세 번째는 극한의 게이밍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견적입니다. 9600KF가 들어가고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익스트림4가 들어갑니다. 오버클럭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 사실 익스트림4는 큰 의미가 없지만 레모버와 CPU 오버로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는 견적입니다. 게임 외에는 뭐 스레드와 코어 때문에 오히려 같은 가격 때문에 성능이 안 나오지만 게임하는 도중에 유튜브를 켜놓거나 아니면 방송을 동시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게임 하나만 켜놓고 한다면 이 컴퓨터를 샀을 것 같네요. 올 화이트에다가 메쉬 케이스로 감성까지 챙긴 견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영상 편집과 원컴 방송 그리고 다른 작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뭔가 작업에 효율을 주는 견적이다 보니까 케이스에서 힘을 조금 뺐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80만원대죠. i7 9700KF가 지금 재고가 없어서 9700K로 넣었지만 9700K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추천드릴만 합니다. 골드 등급의 화이트 파워와 케이스, 쿨러까지 올 화이트로 빵빵하게 무장한 컴퓨터입니다. 너무 비싸서 허세라고까지 가는 제품들을 제외하고 그래도 가격값 하는 제품들로만 구성을 하고 거기다 좀 개인적인 취향인 올 화이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월간 견적을 알아봤고 월간 견적 말고도 다른 좀 내용도 많고 아니면 좀 참신한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자사모를 오픈하고 주문 들어온 거를 보내드리기 좀 벅차다 보니까 컨텐츠를 준비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